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학교 교실은 무방비입니다. 공기정화 장치가 그나마 역할을 하지만 60% 이상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청년몰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일부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축내고 있는 청년몰 실태 취재했습니다. 익산시청사 건립 문제가 익산시장 선거에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 위치와 예산 마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이지만 집을 나선 아이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 역시 공기 정화 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에어컨 모양의 스탠드형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창밖과 달리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 학생들도 만족감을 보입니다. 교실에서는 괜찮아요. 좋아요. 제가 비염이 있는데 교실에서는 코도 안 막히고 괜찮아요. 하지만 공기정화 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이곳에는 30개가 넘는 학급이 있지만 공기정화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0여 개에 이르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급 가운데 무려 62%는 공기정화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공기정화 시설 구입은 학교장 재량인데 부족한 예산에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예산 자체는 많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채권상이니 컴퓨터니 이런 것들을 다 학교 자체에 세워가지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 명이 공동 생활하는 곳이니까. 집에다가도 하는데. 교육당국은 추경이라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과 김제 지역은 유독 미세먼지가 높은 곳인데 그동안은 중국발 먼지나 화력 발전만이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밀집한 축산 시설들이 대기 오염원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익산 시내. 화창한 봄날이지만 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가래도 많이 나오고 너무 뿌옇고 그래서 밖에 나왔을 때 봄이긴 한데 기분도 그렇게 그닥 좋지도 않고. 측정 결과 익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04 마이크로그램, 김제는 56, 정읍도 50으로 평균을 훨씬 초과했는데 도내 동부 산간 지역과 비교하면 최대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익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넘은 날이 68일로 전국 1위였고 정읍과 김제도 35일에 달했습니다. 이에 이들 지역에 몰려있는 대규모 축산시설이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가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선 암모니아와 질산염 등의 기체가 배출되는데 대기 중 수증기나 오존과 결합해 미세먼지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학자들의 견해일 뿐이지만 축산단지와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점이 설득력을 더합니다. 실제 익산은 양계, 김제는 양돈, 정읍은 한우 농가가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2차 미세먼지도 1차 미세먼지만큼이나 많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이런 2차 미세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연구가 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원인을 밝혀서 만약 도내 대기 상태가 축산시설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될 경우 공기질 개선을 위한 축산업계의 노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부시장 청년몰은 시장 재생의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후 큰돈이 투입돼 시장마다 우후죽순 청년몰이 생기고 있지만 손님 끌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서부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청춘시전. 2층짜리 상가에 청년 상인들이 다양한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개 점포 중 입주한 곳은 겨우 절반 정도입니다. 간판만 두고 장사를 접은 곳도 눈에 띕니다. 지난 연말 서부시장을 활성화한다며 15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창업을 도왔지만
위치가 외지고 홍보도 안 돼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서 좋긴 한데요. 근데 이게 계속 장사가 돼야 유지를 할 텐데 이미 여기 공과금이랑 그런 게 나가면 인건비도 지금 안 나오는 수준이어서. 남부시장 청년몰이 한옥마을과 함께 유명세를 탄 뒤 시장마다 청년몰이 들어서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년간 국비 90%가 지원된 전주 신중앙시장 청춘밀당은 지원이 끊긴 뒤 폐업이 잇따라 지금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임대료 걱정은 덜었지만 부족한 유동인구에 사업 경쟁력을 갖기 어려웠던 탓입니다. 청년 상인들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에서도 홍보 부분이나 입점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정부가 전통시장 청년 점포에 쏟아부은 돈만 250억 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점포수 늘리기가 아닌 상품 개발과 경영 방식 등 내실을 다지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익산 지역은 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의 건립 계획을 놓고 다른 후보들이 공세를 취하는 양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정원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수건이라며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다며 현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노후된 청사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공모 사업이나 리뉴얼 사업이라는 건데 현 청사를 다시 짓는 거예요. 장소를 못 옮겨.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어차피 여기다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익산시의 이런 계획에 익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현 후보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군 지역에 청사를 짓기로 한 23년 전의 약속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민 합의가 빠진, 통합의 정신이 빠진 이런 청사를 그곳에 짓는다는 것은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역시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시유지를 LH에 넘겨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으로 청사를 짓는 것인데 선거용으로 너무 과대포장한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마치 국비가 투입되는 양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액 익산 시민의 세금으로. 이에 대해 정원율 시장은 3기 행정단지에 관공서가 배치됐고 미래농정국을 하멸로 분리해 약속은 이미 지켜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LH에 시유지를 넘기지 않을 대안이 있냐고 맞서 신청사 논란은 지방선거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면서 18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뒤늦게 정의가 구현되긴 했지만 당시 16살의 목격자를 범인으로 둔갑시킨 사법기관의 사과는 요원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인 37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볼 때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며 피의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약촌 오거리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법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 사건은 당시 16살 최모 군이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최 군은 혐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했지만 2016년 경찰 강압 수사를 주장한 끝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봉으로 때리는 건 맨날 하는 거고 저만 재우는 거는 한 4일, 5일 동안 앉아보고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로써 성인이 된 최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사라졌지만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만든 공권력의 사과는 요원합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사건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또 피의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 시민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다음 주부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선거 열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각 선관위에서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혀 시 지역뿐 아니라 군 지역도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로는 시장 46명, 도의원 73명, 시의원 179명이 등록했고 5월 24일 후보자 등록일까지 예비후보의 등록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포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은 A형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는 O형과 A형 구제역을 예방하는 이가 백신은 소와 염소에만 접종하는데 이번 주부터 일제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O형 일가 백신만 접종해와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높다며 농가에 일주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은 어제 노조와 만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다고 말해 이번 방한 목적이 군산공장 정상화를 내세운 노조 압박 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내일로 예정된 정부 실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인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오늘 준공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12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하림과 풀무원 등 56개 기업과 계약을 맺어 분양률은 42%입니다. 올 9월 출범할 새만금 개발공사가 부대 수익원으로 고군산 케이블카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청은 지난해 케이블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케이블카 설치가 될지 주목됩니다. 문화재청은 40여 개의 대형 무덤군인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고분은 5, 6세기 남원 운봉고원의 가야와 주변 세력과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의 고부가 가치화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도내 조경수 생산은 1,800만 본으로 전국 생산의 37%를 차지했지만 생산액은 710억 원으로 전국 12%에 그쳤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최수찬 전 의원이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로 거론돼 본인의 수락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평화당 도당은 전북지사 후보로 최수찬 전 의원 영입에 당내 여론이 모아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최 전 의원을 내세워 민주당과 맞대결 구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말 도내 가계부채가 10조 원을 훌쩍 넘어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기업부채 증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경제 변동성에 충격이 우려됩니다. 제자를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해온 현직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교사는 8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